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소속사로 돌아온 피프티 멤버 키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양심 선언, 양심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의 끝에는 역시나 가스라이팅을 주도했다고 지목받은 안성일 대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전달됐는데 이 내용을 단순히 전달되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그 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말씀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한번 영상을 제작했는데 안성일 대표에 대해서 6월 고소 이후에 아직까지 경찰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 문제 삼았었죠. 드디어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기일이 잡혔고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실제로 안성일 대표가 경찰에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나가 디스패치와 만났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디스패치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코로나 진단 키트였어요. 굉장히 의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멤버 중 세나가 지난 6월 13일 어트랙트에 키트를 보냈는데 이 진단 키트 보면 두 줄 코로나 확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트 사진, 키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보니 주소지가 송파구 문정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피프티의 숙소는 논현동입니다. 그런데 문정동에서 왜 이 사진이 찍혔을까? 이 키트를 찍어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세나가 문정동에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정동에 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안성일 대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세나가 안성일 대표의 집에서 이 검사를 한 것일까? 아니면 안성일 대표가 본인이 검사를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디스패치가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키나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키트는 바로 안성일 대표의 것이라는 거죠. 당시가 6월 13일,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기 3일 전인데 안 대표가 지금부터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려면 어트랙트, 소속사에 말할 만한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 명분이 뭐였죠? 바로 이 키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세나가 걸린 거였지만 다른 애들 밀접 접촉자죠. 활동을 강행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 격리 기간 동안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PD는 코로나에 걸리면 방치되니까 소속사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3일 뒤 피프티는 어트랙트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17일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어트랙트는 19일 날 받아보게 되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때 안성일 대표는 키나에게 잘한 선택입니다. 이제 좋은 길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자, 아직까지는 오픈되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더 발생될 거라 봅니다. 안성일 대표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확진 키트로 다른 이들이 활용을 하게 했다. 격리를 하게 했다. 이게 뭐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감염병 위반, 방역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떠한 의도를 갖고 악용을 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저는 제3자, 이게 어트랙트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데 고발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성일 대표가 이렇게 진단 키트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해서 감염병, 방역법 위반을 했다는 고발이 들어간다면 이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 제한 관련된 겁니다. 키나는 얘기를 합니다. 안성일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다. 그리고 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때 안성일 대표는 내가 앞에서 도와줄 수 없다. 대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 증거를 제공하겠다. 이게 뭘까요? 자,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이런 사진은 누가 준 걸까? 이런 자료, 이런 얘기들을 과연 멤버들에게 누가 해준 걸까? 바로 이 부분이 이 키나의 직원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 진짜 큰 증거가 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못했고 키나의 얘기로는 결국 꽁무니를 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키나도 분명 학력 위조 그리고 지분 강탈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그랬죠. 이 일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력 위조의 경우 너무 오래전 일이다. 편입을 했는데 기록이 누락됐다. 이 얘기 뭐예요? 또 거짓말한 거죠. 편입을 했는데 기록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나는 편입해서 그 학력이 맞아. 근데 이게 누락이 됐다. 그럼 멤버들에게는 끝까지 자신의 학력 위조를 재차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안 대표의 얘기를 멤버들을 계속 믿었을까요? 여기서 키난 얘기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화를 냈다. 안성일 때문에 소송의 논점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했다. 본인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싶은데 안성일 대표의 이런 학력 위조랑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중요한 본인들의 얘기가 논점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성일을 제발 배제하고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고 부모님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디스패치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안성일이 배제된 거는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멤버들이 계속 새로운 계정을 통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체 판단 때문이었다는 거죠. 안성일 대표는 이미 배제가 된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이제 틀어지는 게 있습니다. 안성일이 모든 걸 위해서 주도했다. 아이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뒤에서 모종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안성일이 이미 배제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 대표가 주장하는 한 가지는 유효합니다.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안 기자님 부모나 애들이 조금씩 진짜 전문가 2명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거 네네. 아니면은 네. 어떠한 거로도 설명이 안 돼요. 네. 이거 지금 엄청난 거예요. 왜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안 대표의 역할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패치가 분류한 가스라이팅의 4단계는 세뇌, 불안 조성, 거짓 정보, 그리고 이간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성일 대표는 계속 자신이 모든 걸 했다고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카톡을 보여주는데 빌보드 관련 누군가와 나눈 대화였다는 거였어요. 과연 누굴까요? 몇몇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는데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순위가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 이렇게 오를 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안 PD는 다 짜여진 판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 결정은 누가 봐도 대표인 전 대표, 전홍준 대표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 대표와 나눈 카톡을 보여줬는데 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진짜 혼자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계속 하소연을 하고 전 대표는 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큐피드 뮤비도 내 돈으로 먼저 집행했다. 어트랙트가 돈이 없어서 샵 대금 등이 밀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로 회사가 어렵고 힘들구나 라고 멤버들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멤버들이 아, 이 회사가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우리를 키워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 누가 봐도 빌보드에서 성과가 나고 전 세계가 그들을 바라볼 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게 피프티 사태 시발점은 워너뮤직의 200억 제안이었다는 거죠. 워너뮤직의 윤모 전무가 안성일 대표에게 200억 원 바이아웃 의사를 타진했는데 워너는 당연히 이렇게 인수를 해서 워너뮤직 아래 레이블로 두는 게 목표였고 전홍준 대표는 직상장, 이 회사를 그대로 키워서 우리 힘으로 일궈나가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견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안성일 대표가, 전 대표가 워너의 200억을 거부했다고 말했고 당시 멤버들은 바이아웃, 사실상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잘 몰랐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회사가 어렵다고 그랬죠. 200억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멤버들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걸 거부했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안성일 대표가 워너 200억은 둘 다에게 좋은 건데 이해할 수 없다. 회사에도 좋고 너희 멤버들한테도 좋은 건데 전 대표가 받아들이질 않네. 이해가 안 돼. 이 얘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멤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전 대표를 의심하고 어트랙트를 불신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 대표가 얘기한 가스라이팅 이겁니다. 근데 가스라이팅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멤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키나의 얘기 안에는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안성일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냐? 난 솔직히 욕심이 없어라고 말했다는 거죠. 너네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그냥 좋은 사람에게 가서 좋은 음악을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진심인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에서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즉 소송을 겁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즈음 안성일 대표가 더 기버스 회의실로 멤버들을 불렀는데 이제 너희들이 상황을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면 된다. 3가지 방안이 있다 했는데 그 3가지가 첫 번째 CJ 투자, 두 번째 카카오 투자,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투자는 멤버들이 받고 싶다고 투자를 받나요? 자기들이 권리가 있는 게 아닌데요. 당연히 이거는 회사의 영역이죠. 그런데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중에서 멤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3번, 가처분 신청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멤버들이 3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키나는 겁을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겁을 줬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전홍준 대표는 크게 투자를 받기 원하는데 그 투자금은 곧 아이들의 빚이 될 거다. 왜 잘 되는 애들을 빚더미에 올리냐는 말에 부모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선급금 개념일 수 있는데 이건 정말로 업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돈을 쌓아놓고 그 돈으로 활동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큰 기획사 아니면 결국은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가 맞아요. 빚일 수 있죠. 나중에 뭐 대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00% 갚는 돈은 아니지만 투자 형태에 따라서 상환의 의무를 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빚을 갚는 건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지 멤버들이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벌게 되면 그 번 돈으로 이 돈을 선급금 받은 걸 상환해 나가는 구조이긴 하죠. 근데 결국 갚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게 마이너스로 되고 끝났다. 이때 이 마이너스 된 돈을 멤버들한테 4분의 1로 나눠서 너희가 갚아 하는 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회사들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경박하지만 양아치들이고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퇴출이 됐습니다. 돈을 벌면 갚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지만 돈을 못 벌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 이거는 멤버들한테 전가하는 돈이 아니라 오로지 회사가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근데 안성일 대표는 어떻게 해요? 왜 잘 되는 애들을 빚더미에 올리냐? 아이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키나의 후회는 뭐냐? 전홍준 대표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후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조차도 왜 전 대표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일단 부모들은 더 기버스를 정확히 몰랐다. 그냥 어트랙트 소속으로 알고 있었다. 내부 직원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배려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모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사고가 날 일이 많다.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그냥 내 새끼니가 무조건 껴안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즉, 어트랙트라는 회사가 있고 더 기버스는 외주 제작사니까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 여기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를 모르고 어트랙트 직원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좋게 하면서 나는 욕심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좋은 사람, 내부 고발자구나. 내부의 안 좋은 얘기를 이 사람이 자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주는가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는 느껴야죠. 본인들이 속았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가 일찍 끝나고 너희를 버리려고 했다. 내부 고발을 가장한 이간질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키나가 디스패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해 봤고요. 이런 안성일 대표, 드디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백진 시리사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 안성일 대표가 남았죠. 자, 안성일 대표는 10월 24, 25 지금 화수에 걸쳐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경찰에서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혐의가 많습니다. 현재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이것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 전자기록 손괴, 사기,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워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이관을 하되 전체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나누는 거죠.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강남경찰서 2개 팀에서 나눠서 안성일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이틀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한 팀에서 받고 또 하루는 다른 팀에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소를 한 어트랙트 쪽의 법무법인도 추가로 선임이 됐습니다. 기존엔 서정에서 했었는데 여기에 광장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광장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데 그 광장이 참여를 해서 2개 팀 중에서 1개 팀 고소 사안에 대해서 어트랙트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화요일, 수요일 안성일 대표가 직접 다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조사가 진행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측은 고소인 조사와 모든 자료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고소장을 넣고 지금 4개월 동안이나 지체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기 때문에 담당 경제팀 역시 조금 더 빠르게 피고소인 조사 후에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향후 또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저희가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